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화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돌려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화법은 보통 문법책의 맨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내용만 잘 이해하면 별것 아니기 때문에 오늘 화법을 같이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기를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문문 봐볼게요. 의문문은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의문문인데요. 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경우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죠? 의문문은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랑 조동사는 착하죠. 얘네들이 앞으로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you are hungry를 의문문 만들면 are you hungry? you can swim 의문문 만들면 can you swim? 그런데 일반 동사는 우리 동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얘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약간 거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수 나 대신 좀 나가. 그런데 이런 조수가 캔 같은 조수가 이 문장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데리고 온다고 했죠. do나 does나 did 같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s가 붙었네요. 그러면 야 does가 네가 좀 나가라 라고 해서 보냅니다. Does he live in Canada? 그 사람은 캐나다 사니? 그런데 does가 얘가 s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얘는 lives라고 안 하고 원형 본래 모습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1단계는 이렇게 끝났고요. 의문문 앞에 동사가 나간 다음에 의문사가 붙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why, when, where 이런 말들이 붙은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Why are you hungry? 너 왜 배가 고프니? 피자 2판 먹었잖아. When can you swim? 너는 언제 수영할 수 있겠어? Where does he live in Canada? 그 사람은 캐나다 어디에 살아? 이렇게 말을 했었죠. 기본기를 좀 더 다지고 갈게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모든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다시 주어 다음으로 평서문처럼 돌아오는 애입니다. 우리 아까 예문 세 가지 있었죠? 마지막 만들었던 세문 문장 볼게요. Why are you hungry? When can you swim? Where does he live? 그런데 이렇게 why, when, where 의문사로 말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얘네가 이 문장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why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why가 문장의 중간으로 들어간 거죠. 나는 네가 왜 배고픈지 모르겠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I don't know. 의문사 why. 그 다음에는요. 다시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 주어였잖아요. 근데 주어 동사로 why you are hungry. 이게 간접 의문문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로 주어 동사 평서문 형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것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의문사로 시작하면 언제 수용할 수 있어? 라고 대놓고 직접 얘기하는 건데 I wonder. 난 궁금하네. 네가 수영 언제 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돌려 말하는 거죠. 의문사 when을 여기다 써볼게요. when. 그 다음에 평서문 형태. 주어 누구죠? you. 동사. 얘를 제외한 얘랑 얘. 쭉 나열만 해주면 되겠어요. When you can swim.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 Where does he live? 그 사람 어디 살아? 라고 의문사로 쫙 대놓고 시작해서 질문한 건데 요게 요 속으로 들어오면 돌려 말하기 됩니다. 간접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그 남자 어디 사는지. 자, 의문사 where 주어 he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얘랑 얘가 남았는데 붙여 써줘야죠. Does live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lives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것은 동사 주어로 문장을 하는데 얘네가 문장의 중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래 모습대로 주어 동사 형태로 다시 해쳐 모여를 해주는 것. 이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 간접 의문문 형태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배울 화법에서 간접 의문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화법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딸랑딸랑 표시하면서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거 마치 따옴표 같아요. 이거는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었어. 뭐라고? 난 너가 좋아. 이렇게 말했었어. 마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따옴표를 갖다가 쓰는 것처럼 손가락. 이게 화법 중에서 직접 화법이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안경 쓴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내 동생이 너를 지금 좋아해 라고 말했어요. 이 아저씨가 말한 거를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화법은 뭐냐면요.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다. 아까 따옴표 있는 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해볼게요. 내 동생이 너를 지금 좋아해.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같은 내용을요. 이 따옴표를 없애고 인용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밍밍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다. 그의 동생이 나를 그때 좋아했었다고. 따옴표 사라졌고 위의 내용, 아래 내용이 같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옴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내 동생이 너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따옴표를 없애고 밍밍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이 내라고 말한 이 사람이 그 남자였잖아요. 그의 동생이 너를 누구예요? 나한테 대고 얘기했잖아. 나를 좋아한다. 근데 그 말한 시점에 야 지금 좋아해 라고 현재처럼 말하지만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좋아했었다고. 이게 바로 화법의 핵심입니다. 따옴표를 인용해서 지금 말하듯이 연극하듯이 인용해서 말해줄 거냐? 그거 다 풀어 헤치고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펼쳐서 얘기를 해줄 것이냐? 이것이 바로 화법의 핵심입니다.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화법은요, 말한 사람이 이래 했어 라고 평서문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뭐뭐뭐 했니? 라고 의문문을 말할 수도 있겠죠. 뭐뭐뭐뭐 해! 라고 명령문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따옴표 안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좀 볼게요. 평서문 첫 번째 평서문을 말했다고 볼게요. 따옴표 안에. 그런데 팀이 말했어. 아우 배고파. 자, 팀이 말했는데 이건 혼자 말한 건가요?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이거는 혼자 말했죠. 자, 팀이 나에게 말했다. 나 너 도와주고 싶어. I want to help you. 이건 팀이 혼자 말했나요? 누구에게 말을 했나요? 그렇죠. 나에게 대상을 두고서 말을 했습니다. 평서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혼자 중얼대고 한 말, 누군가한테 대상을 두고 한 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렇게 따옴표를 인용해서 말한 거를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따옴표를 풀어 없애고 담백하게 밍밍하게 말한 거를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데 팀이 말했어요. 아우 나 배고파 지금. 그쵸? 그런데 팀이 말했다. 그가 배고팠다 말했다. 이렇게 밍밍하게 아주 담백하게 풀어서 말하는 거 간접 화법이에요. 따옴표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 혼자 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보통은요. 우리가 다루는 화법은 대부분 이래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달하는 거라서 말했었다 과거가 되고요. 이 안에는 사실감 있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현재가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현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팀은 말했다. 대부터 끝까지라고 우리 대절이라고 들어봤죠? 팀이 말했어. 그가 배고팠었다. 자, 나 배고파라고 말한 이 나가 누구예요?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당시에는 우리 연극하듯이 인용해서 나 지금 배고파라고 현재형 쓴 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제도 같이 과거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그가 배고팠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대상을 가지고 말한 거 봐볼게요. 직접 화법입니다. 얘가 팀이 나한테 말했다. 나 너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간접 화법 봐볼게요. 간접 화법. 팀이 말했다. 그가 날 돕고 싶다 말했다. 우리 밍밍하게 담담하게 말해봅니다. 자, 대상을 가지고 말할 때는 tell 누구, 그래서 told 누구 형태로 해주세요. Tim told me. 팀이 나한테 말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절. 대부터 끝까지라고 말했어요. 자, 나 너 도와주고 싶어. 이 나가 누구예요? 팀이죠. 그러니까 그라고 했어요. 시제는 맞춰줘야 돼요. wanted to help. 나 너 도와주고 싶어. 너가 누구죠? 나한테 말했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인 거죠. 팀이 나한테 말했어요. 그가 나를 돕고 싶었었다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문장을 몇 개만 더 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자, 평소문이에요. 따옴표 안에 평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혼자 말한 경우가 있고 누구에게 말한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인이 말했다. 나 여기서 지금 수영할 수 있어. 이거 직접 화법이죠. 그걸 간접 화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따옴표를 없애는 게 간접 화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 대상을 두고 말했나요? 혼자 말했나요? 혼자 말했죠. 그럴 때 동사는 said 그냥 그대로 가시고 that만큼이라 말했다 하면 돼요. 나 여기서 수영할 수 있어. 나가 누구죠? 제인이에요. 그녀가 수영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연극하듯이 인용해서 말했지만 시제 맞춰줘서 could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수영할 수 있다. 자, 시간 지난 다음에 인용해서 말한 거니까 제이는 말했어요. 그녀가 거기서 그때 수영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here는 there, now는 then으로 해줘요. 요거는 좀 레벨을 올린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Bob said to her, I want to talk about this. 밥이 말했습니다. 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좀 화났나 보다. 이렇게 따옴표를 두고 말하는 거 우리가 직접 화법이고요. 간접 화법으로 밥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자, 혼자 말했나요? 대상을 두고 말했나요? 아, 대상을 두고 말했네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전달 동사라고 해요. 이거 누구에게 말했다 할 때 told 말해주고요. 그녀에게 말했다. 이만큼을 말했다. 이만큼을 볼게요. 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나가 누구죠?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he 말하고 싶어. 이걸 연극하듯이 지금 한 거고요. 시간 지난 다음에 말했기 때문에 그가 원했었다. To talk about 이것.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밥은 그녀에게 말했다. 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해. 밥은 그녀에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했었다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화법 첫 번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평서문이었을 때 어떻게 되더라? 첫 번째 앞에 동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전달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혼자 말했어. 그러면 said. 근데 따옴표 없었으면 said that 하고 대절 해서 주저리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누구에게 말했어? said to 누구였으면 told 누구 이렇게 말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맞추기. 이거는 퍼즐만 잘하면 돼요. 그가 나에게 말했었다 했을 때 이 아이가 누군지 이 유가 누군지 잘 맞춰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나머지 떨거지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그때, 오늘 그날, 내일 그 다음날, 어제 그 전날, 어거는 before, 여기 here, there 거기로, 이것 this는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단어가 있으면 생각만 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서문 끝났고요. 화법의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question mark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서두에서 한번 다뤘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 형태. 다시 평서문처럼 돌아가는 거. 이거가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간 겁니다.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다시 주동, 평서문처럼 돌아오더라. 의사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몇 살이세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 화법이에요. 이거를 간접 화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사는 나한테 말했다. 몇 살이세요? 근데 의사가 나에게 몇 살이었는지 물어봤었다. 라고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question mark가 있기 때문에 물었다로 하게 되면 전달 동사는 asked. 마찬가지로 여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거 위주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의문사. 얘는 의문사 덩어리. 주어 동사. 이 유가 누구죠? 당신 몇 살이에요? 그 당신 나잖아요. 그래서 I. 그리고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was 해줘야 됩니다. 의주동. 간접 의문문 형태로 원래 이 따옴표가 있던 것이 사라지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형태로 된다라는 거. 이게 의문문이 나온 화법의 핵심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더 볼게요. 그들이 나한테 물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 출신이니? 이렇게 물었다. 이거를 아까 이거는 직접 화법이었고요. 간접 화법으로 가볼게요. 여긴 친절하게 여기 ask로 이미 말을 해줬네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의문사 where 주어 너 어디서 왔니? 너가 누군데? 나한테 물은 거잖아요. 나. 그 다음에 동사는 과거를 맞춰주고 의주동 where I was from. They asked me where I was from. 자, 그들은 나한테 물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그들은 나에게 내가 어디에서 온 출신이었는지를 물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의주동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 없을 때는 if 주어 동사로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화법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문장을 한번 볼게요. She said to me. 그녀는 나한테 말했어요. Do you know me? 너 나 알아? 그런데 이거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직접 화법이었고 이게 간접 화법인데요. 그녀는
내가 그녀를 알았는지를 물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었기 때문에 앞에 전달 동사는 당연히 asked 하겠죠.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의주동 나 기억나 의주동 해야지 라고 하면 의문사 안 보여요. 그럴 때는 if 아니면 whether 써주면 됩니다. 주어 너가 나를 아냐. 너가 누구죠? 나잖아요. 나한테 물은 거잖아요. 내가 이 미는 누구죠? 그녀잖아요. 그녀를 알았었는지 그녀는 나한테 물었다. 자, 그녀는 나한테 말했다. 너 나 알아? 그녀는 나한테 물었다. 내가 그녀를 알았는지.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 볼게요. 그는 나한테 말했다. Will you go camping with me? 나랑 캠핑 갈래? 자, 그러면 직접입니다. 따옴표 있으니까 따옴표 없어진 아래는 간접이에요.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그와 함께 캠핑을 갈 건지 아닌지 물었다.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게 여기 ask 나왔네요. 그대로 쓰고 의문사 쓰려고 봤더니 없네. 그러면 if.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얘가 주어잖아요. 너 나랑 캠핑 갈래? 이 너가 누구라고요?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그와 함께 이 me는 그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캠핑을 갈 건지를 물었다. if 주어 동사인데 얘는 시제를 한 시제 옛날 시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would 썼습니다.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He asked me, Will you go camping with me? 그가 나한테 물었다. 너 나랑 캠핑 갈래? He asked me if I would go camping with him. 그는 나한테 물었다. 내가 그와 함께 캠핑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자, 의문문도 우리 끝냈습니다. 의문문 화법은요, 동사를 ask으로 만들어줍니다.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평서문과 같이 사람, 이 he가 누군지, me가 누군지 이런 것만 잘 퍼즐 맞추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의문문일 때는 의주동인데 의문사가 없으면 if, whether 주어 동사 형태, 평서문 형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있죠. 나머지 떨거지들 맞추기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오면 then, today는 that day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 평서문과 의문문이었을 경우에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따옴표 안에 내용이 명령, 뭐뭐 해라는 말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줄 것인가. 명령문 화법 볼게요. She said to me, open the door. 그녀는 나한테 말했었어요. 문 좀 열어.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얘기죠.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자, 이렇게 아직 따옴표가 있는 거 직접 화법이고 따옴표 없앤 거 간접 화법인데 그녀는 나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는 게 좀 부드러웠으면 요청했다. 그냥 말한 거면 말했다. 아니면 세게 말했으면 명령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나한테 요청하다. 여기서는 물어보다 라는 게 아니라 요청하다 라는 의미에서 ask 했고요. 이 문장을 그대로 쭉 쓰면 되는데 to 이렇게 하기를 요청했다 라고 해서 없던 to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명령문은 아주 쉽습니다. 그대로 쓰고 앞에 to만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말한 게 약간 부탁한 느낌이었으면 ask고요. 그냥 전달하듯이 말했으면 told 하고요. 충고하듯이 말했으면 advised. 근데 명령적으로 말했어. 그러면 ordered. 명령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얘네 다음에 to 써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문은요. 해라도 있지만 하지 마라 라는 부정의 명령도 있잖아요. 정말 듣기 싫은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자, Mom said to my sister. 엄마가 내 시스터한테 말했어. Don't make any noise. 야, 떠들지 마. 이렇게 말을 하셨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자,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 화법입니다.
따옴표 없어졌으니까 얘 간접 화법이에요. 자, 말하는 느낌이 여기서 그냥 부탁조로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하면 asked. 명령조로 말씀하셨다. ordered. 충고적으로 말씀하셨다. advised.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to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지마라는 돈이 있었을 때는 not to. not to. 문장으로 읽어봐요. Mom asked my sister not to make any noise. 아,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장이네. 문장 구조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부정 명령문은 not to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문도 끝났어요. 그래서 명령문 화법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전달 동사는 말하는 게 그냥 요청이다. asked. 그냥 말했다. told. 충고 쪽으로 말했다. advice. 명령 쪽으로 말했다. ordered.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평서문, 의문문과 함께 명령문도 사람 맞추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to 다음에 동작 쭉 연결. 하지 말라 don't 이렇게 말했으면 not to 해서 쭉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항상 맞춰주셔야 되고요. 레벨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도 우리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난이도를 올려보면 이제까지는요. 따옴표 안은 다 현재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따옴표라고 다 현재일 수는 없는 경우죠. 자, 대표적으로 첫 예문 보면은 우리가 현재 시제 했던 경우에요. He said to me. 그는 나한테 말했었다. I study European art. 나 유럽 예술을 공부해 지금. 밑에 거는요. He said to me. 그는 나한테 말했다. I studied European art. 아, 내가 예전에 유러피안 아트를 공부를 좀 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옴표라고 무조건 현재라는 법은 없으니까. 위에 거는 우리가 했으니까 맞춰볼까요? 얘가 직접 화법이었고 얘 간접 화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소문이니까 대상을 두고 말했기 때문에 He told me that he studied. 이 study가 studied로 과거 형태로 자연스럽게 얘랑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네요.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아래 거. 얘가 직접 화법이에요. 얘는 간접 화법인데 그가 유럽 예술을 공부했었다 말했다. 그러면 전달 동사는 당연히 told 하면 되는데 말한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럽 예술을 공부했었다 말했다. 했었다 말했다. 먼저 일어난 일. 그래서 얘는 had pp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대과거. 먼저 일어난 거. 두 가지 상황인데 둘 다 과거인데 먼저 일어난 걸 대과거라고 해요. 그가 말한 게 먼저인가요? 유럽 예술 공부한 게 먼저인가요? 유럽 예술 공부했던 게 먼저죠. 그래서 had pp 형태로 써준다. 영화 속의 예문을 좀 보면은요. 인어공주에서 이 세바스찬이 얘기하고 있어요. I told her to stay away from humans. 내가 그녀한테 말했거든요. 인간한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라고 말했다고요. 이거 지금 얘는 간접인 상태로 말을 한 거예요. 영화 대사는. 그러면 영화 대사에서는 직접 화법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직접 화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대상을 두고 말했죠. 그러니까 I said to her. 자,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to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Stay away from human. 인간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 라고 제가 말했었죠. 이렇게 된 거를 간접 의문문, 명령문에 따옴표 들어있을 경우에 to 쓰고 뚝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화법을 다 배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화법이 있습니다. 따옴표 속에 있는 말이. 그래서 평서문은
혼자 말한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말한 건지 상황을 보셔서 혼자 말한 거면 그냥 이렇게 said 대절.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해서 told 누구하고 대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의문문. 다음편의 안에 있는 내용이 question mark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전달 동사는 물었다 이기 때문에 asked 되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형태로 해주는데 의문사 못 찾겠네. 의문사 어디 갔지 했을 때는 if 아니면 whether 주어, 동사 형태, 평서문 형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문은요. 말하는 어조가 그냥 요청했다, 말했다, 충고했다, 명령했다 느낌상 앞에 전달동사 쓰시고 뚝 떨어져서 to 하시되 하지마라는 don't 명령문이었으면 not to 라고 써주시고 문장을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화법은 저희가 아주 무난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화법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들을 되짚어가면서 꼼꼼히 보시면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